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초보 프로그램 입문 알고리즘 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컴퓨팅적 사고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같이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컴퓨터처럼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연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연이가 지금부터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수업을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영화 상영 시간표가 있고 또 학교에서 해야 될 수업 시간, 또 정해진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영화를 볼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일을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상영되는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가능한가요? 네, 월요일 날은 학교 수업이 있는데 영화 시간표가 오전밖에 없군요. 그래서 얘는 보러 갈 수가 없군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어떤가요? 화요일은 지연이가 3시까지는 수업이 있고 또 4시부터 5시까지는 방과 후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4시부터 5시는 다른 수업이 있으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군요. 자, 수요일은 볼까요? 네, 학교 수업 시간이 있고요. 3시부터 4시까지는 피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3시부터 4시니까 이거는 갈 수가 있겠군요. 자, 목요일 볼까요? 목요일은 이제 수업 시간이 있고 4시부터 5시까지는 방과 후 수업이에요. 4시부터 5시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군요. 자, 금요일 거 볼까요? 금요일 거 수업 시간이 있고요. 3시부터 4시까지는 또 예약된 작업이 있군요. 토요일 날은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군요. 이렇게요. 네, 일요일 날도 가족여행을 가는군요. 그래서 모두 안 되군요. 그러면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일은 몇 요일이에요? 수요일이군요. 수요일 날 볼 수가 있고 그때 영화 상영 시간은 몇 시부터인가요? 4시 30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기법을 사용을 해서 데칼코마니가 뭔가요? 이걸 중심으로 이제 좌우 대칭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말을 하죠. 스케치북 한 면에 그림 물감을 바르고 접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타낼 거를 한번 골라볼까요? 자, 여기에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오겠습니까? 옥수수, 나가 오겠군요. 자, 여기는 수박이니까 여기에 수박이 오겠죠. 헬리콥터 있고요. 얘는 바나나가 오겠군요. 그 다음에 기차,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다가 되었고 A하고 B하고 C의 공통점. 여기가 A였고 얘가 B고 C예요. 그래서 나,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 둘 중에서 골라라 라는 거죠. 네,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라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민재가 우리 반 아이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할까라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통계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구는 몇 명이 좋아할까 한번 세어볼까요? 2, 3, 그죠? 네, 그 다음에 4. 야구는 몇 명이 좋아하나요? 4명이 좋아하군요. 자, 이렇게 통계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배구는요, 네, 하나, 1, 네, 2, 3, 4, 5, 6, 6명이 좋아하군요. 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1, 2, 3, 4, 5, 5명이 좋아하는군요. 농구는요, 하나, 둘, 셋, 3명이 좋아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럼 총 몇 명이죠? 18명이군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몇 명이죠? 둘, 넷, 여섯, 18명이죠. 자, 빠진 거 없이 개수가 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 6, 5, 3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모눈종의 이미지를 숫자로 나타내가지고 친구에게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숫자로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0과 1로 된 이진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채워진 경우에는 1이고요. 채워지지 않은 경우는 이제 0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 1, 1, 1, 1, 1, 1, 1, 1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랬더니 얘는 이제 어떤 Y 모양이군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1, 1, 1, 1 색깔 칠해진 건 1이다가 여기 뭐가 와야죠? 1이 와야죠. 네, 그 다음에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 1, 1, 1, 1 그럼 여기는 뭐죠? 0이죠. 네, 그래서 네, 그럼 무슨 모양이 지금 M이라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1이 들어가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 0이 들어가요. 색깔 칠해진 부분은 1, 안 칠해지는 부분은 이제 0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컴퓨터는 어때요? 모든 것을 0과 1로 된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요. 진영이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 규칙성을 안다면 이 친구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길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가위가위, 바위보, 가위가위. 자, 반복되었죠. 가위가위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죠. 가위, 가위, 바위, 네, 보가 되죠. 또 가위, 가위, 바위, 보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영이가 1 위치에서는 뭐를 낼 걸 알아차린 거요? 네, 바위를 낼 걸 알아차린 거요. 2의 위치에서는 뭐를 낼 걸 알아차린 거요? 네, 가위를 낼 거 알아차린 거죠. 그럼 이걸 이기려면 이때 진영이를 이기려면 뭐를 내야 된다? 네, 바위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음 거 한번 규칙성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네,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 3개면 삼각형이고 변이 4개면 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정다각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각형이 아닌 걸 찾으세요. 다각형이를 뭐라 그랬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것을 다각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각형 되나요? 다각형 되나요? 얘는 다각형이 아니군요.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죠. 얘도 다각형, 얘도 다각형이 되죠. 그래서 다각형이 아닌 것은 이제 다가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정다각형이 아닌 걸 골라보자. 정다각형은 뭐라 그랬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정다각형인가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다각형이 아닌 것은 어때요? 다하고 라가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도 안 되고 라도 안 되군요. 라는 거. 네, 1번 답은 제외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는 아니고 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라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승재가 컴퓨터 과학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용어가 나왔습니다. 정보과학이다, 컴퓨팅 사고다, 인공지능이다, 코딩이다, 피지컬 컴퓨팅이다, 언플러그드 활동이다,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용어에 해당된 것은 무엇일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났을 때 컴퓨터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것. 컴퓨터 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 기반을 둔 문제 해결.
네, 시스템 설계, 인간의 행동을 이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관련된 건 무엇일까? 바로 컴퓨터처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제 코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용어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파트고, 또 이 알고리즘 공부를 끝난 다음에 우리가 또 코딩 프로그램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계단 오르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위층으로 올라가려면 총 7개의 계단을 통과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세 번째 칸은 부셔졌어요. 그래서 밟으면 안 됩니다. 경미는 한 번에 한 칸, 두 칸, 세 칸을 오를 수가 있고 최소 한 칸, 최도 세 칸입니다. 은창이는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을 오를 수가 있고 최소 한 칸, 최대 보폭은 두 칸입니다. 자, 은창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 칸, 두 칸. 예, 거기서 한 칸, 두 칸. 얘는 안 밟았으니까 여기 밟고 여기 밟고 또 한 칸, 두 칸. 여기 밟고 나머지 한 칸. 하면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경미가 올라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은 최소 발걸음 수를 알아내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두 칸을 올라갔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두 칸 올라가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자, 여기에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칸 올라갈 거냐. 지금 두 칸 올라간 다음에 또 두 칸 올라갈 수도 있고 세 칸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칸 올라갈 때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세 칸 올라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또 두 칸을 올라간다. 한 칸, 두 칸.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세 칸 올라가 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올 수가 있군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칸에서 세 칸 간 다음, 여기서 한 칸, 두 칸 올라온 다음에 하나, 둘, 세 칸 올라온 다음에 한 칸, 두 칸.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군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두 칸, 그래서 순서가 두 칸, 두 칸, 세 칸 해도 되고 두 칸, 세 칸, 두 칸 해도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어요. 두 칸 한 다음에 세 칸 해도 되고 세 칸 한 다음에 두 칸을 해도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비밀번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1일에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매월 1일날 이렇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규칙은 뭘까요? 자, 끝자리 수는 2부터 해서 계속 1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5 다음에 얘는 끝자리가 뭐겠습니까? 6이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글자는 계속 0이군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0, 1, 2, 3. 그 다음 뭐겠습니까? 4가 되겠군요. 맨 앞 글자는 1, 2, 1, 2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1, 2, 1, 2, 1. 이렇게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네, 맨 끝자리가 9까지 가고 0, 1. 그 다음 뭐겠습니까? 2겠군요. 그 다음 3이겠죠? 그 다음 글자는 이제 1, 1, 1 계속 1인 걸 볼 수가 있고 6, 7, 8, 9인 걸 알 수 있고 1, 2, 1, 2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1, 2, 1, 2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5월 1일의 비밀번호는 뭐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1406이겠구나. 11월 1일의 비밀번호는 1812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암호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비밀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제 ASCII 코드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문자마다 코드표가 있고 암호화를 할 때는 이 코드표에다가 더하기 2를 하는 거고 해독할 때는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릴 때는 마이너스 2를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경이가 철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복호화를 한다. 즉, 복호하다라는 것은 해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보낸 코드 값이 얼마냐면 7987, 85, 71, 87, 79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해독을 할 때는 우리 뭘 하기로 했죠? 마이너스 2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77, 85, 83, 69, 85, 77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77에 해당된 코드표를 보세요. 77, M이군요. 85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U군요. 83은 어디 있어요? S군요. 69는 어디 있나요? 2군요. 85는 어디 있나요? U군요. 77은 어디 있나요? M이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자, 이번에는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그거죠. 보낼 메시지를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를 보내고자 하냐면 이렇게 쓴 영어를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것에 맞는 코드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H면 뭘까요? 72군요. O면 뭐죠? 79군요. S는 뭐죠? 83이군요. P는 뭐죠? 80이군요. I는 뭐죠? 73이군요. T는 뭐죠? 84군요. A는 뭐죠? 65군요. L은 뭐죠? 76이군요. 이렇게 지금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암호화를 시킬 때는 어때요? 더하기 2를 하자라고 그랬죠. 그럼 77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74가 되고, 81이 되고, 85가 되고, 8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5가 되고, 86이 되고, 67이 되고, 78이 되는군요. 그래서 지금 1번에서는 빠진 부분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2번에서는 빠진 부분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암호화시켜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번에 컴퓨팅적 사고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들의 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이는 노랑이보다 키가 3cm가 더 큽니다. 한번 써볼까요, 수식을? 초록이는 노랑이보다 3cm가 더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초록이가 제일 키가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초록이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좀 나중에 볼게요. 주황이는 노랑이보다 3cm가 작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황이는 노랑이보다 3cm가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연두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데 140이에요. 자, 연두는 140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주황이는 연두보다 2cm가 더 커요 그랬어요. 그러면 주황이는 연두보다 2cm 크다라고 그랬는데 연두가 140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황이는 뭐예요? 142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주황이는 노랑이보다 3cm 작다. 반대로 말한다면 노랑이는 주황이보다 3cm가 큰 거죠. 주황이가 142니까 노랑이는 어때요? 145가 되겠죠. 그러면 자, 노랑이 정해졌고 연두 정해졌고 주황이 정해졌어요. 140은 누구였죠? 연두였어요. 142는 누구였죠? 주황이었어요. 그죠? 145는 누구죠? 노랑이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충구 남은 초록이가 남았군요. 초록이는 노랑이보다 3cm가 크다라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노랑이가 145니까 초록이는 148이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초록이가 14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친구들의 키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암호를 하나 설정을 하고 싶어요. 자, 암호를 설정할 건데 앞에는 특수문자, 알파벳 2개, 숫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의 첫 글자는 영어로 $이라고 부른다. 전자우편 주소를 표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특수문자. 그럼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특수문자. 만약에 자기가 ABC, 우리는 이제 골뱅이다라고 부르죠. 이 골뱅이 기호는 원래는 이제 at이라고 부르는데 국가별로 얘를 이제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골뱅이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는 뭐가 들어간다? 골뱅이가 들어간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알파벳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수의 영문 알파벳 이름 MS다. 네, 그래서 여기에 MS가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숫자 4자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네. 자, 숫자 4자리에는 이제 뭐를 쓰겠다라는 거 한다면 가족의 생일을 포함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0, 2, 5는 지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0, 2, 5 바로 이거겠군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6이 되겠군요. 그래서 민수의 공인인증서 암호는 골뱅이의 MS0625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 파일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유형별로. 그러면 유형별로 정리를 하면 이제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몇 개의 폴더가 필요할까? 즉, 몇 개의 유형이 있나라는 겁니다. 유형은 우리가 뭘로 알 수가 있냐면 앞에 있는 이 로고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가진 게 어때요? 3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유형에 관련된 폴더가 하나 나올 거고 또 음악에 관련된 거 이렇게 이게 이제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문서 파일이 있군요. 수학 문제, 컴퓨터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엑셀에 관련된 내용이 있군요. 그래서 그림에 관련된 것, 음악에 관련된 것, 자, 문서에 관련된 것, 엑셀에 관련된 것 이렇게 몇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4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의 폴더가 필요하군요. 폴더다라는 것은 어떤 방이다, 박스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기별로 정렬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때는 오름차순 정렬이 있고 내림차순 정렬이 있어요. 오름차순 정렬은 작은 점수부터 이렇게 높은 점수 순서대로, 내림차순은 큰 점수부터 작은 점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림차순이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큰 거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위에서 두 번째, 즉 두 번째로 큰 걸 찾으세요 라는 거죠. 가장 큰 거는 뽀로로 주제국이군요. 두 번째로 큰 거는 뭐죠? 종이 비행기군요.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거는 뭐다? 종이 비행기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